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괜찮아, 나도 그런 날이 있어 가지고 왔고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혹은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나의 일주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상쾌한 출근길. 우렁차게 울리는 두 대의 휴대폰 알람 소리로 시작하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유 한 잔을 가뿐히 마시고 부랴부랴 씻고 선크림만 바르고 집을 나선다. 준비가 빠르게 끝나는 날은 30분 정도 일찍 출근길에 나설 수 있다. 빛나는 아침 햇살, 오픈을 준비하는 카페 테라스가 마치 자기 집인 양 털을 고르는 고양이. 상쾌한 공기까지 마음에 쏙 드는 출근길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서면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산책. 이런 날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눈 밑에 다크서클보다 강한 강시서클이 내려왔을지언정 발걸음은 가볍게. 화요일 밤, 야근 후에 나는 파김치.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를 로그인하는 순간부터 업무 요청이 밀려온다. 점심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할 시간이 되고 쉴 틈 없이 일해도 야근을 하게 되는 날은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방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버린다. 그런 무방비 상태인 나에게 싱크는 격정적인 키스 세례를 퍼붓는다. 잠깐 눈만 감고 있겠다는 게 잠이 들어버려서 순간 벌떡 일어나서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다시 잠들어버리는 화요일 밤. 수요일 점심의 오아시스, 카페 런치. 플랜더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의 친구 아로아. 마치 그 아로아처럼 붉게 상기된 얼굴, 탁한 공기와 건조함, 스트레스 받는 일. 수면 위로 불쑥 올라오는 짜증을 누그러뜨리려고 점심시간 회사에서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동료와 사무실 밖을 나선다. 회사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회사에서 좀 더 떨어진 위치의 카페를 골라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코르사주, 플랫슈즈, 리본과 라벤더, 산책 이야기를 나눈다. 1시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취향과 음식 코드가 잘 맞는 동료와 보내면 급속 충전 100%가 되어 사무실로 돌아가 오후를 보낼 힘이 생긴다. 목요일 밤, 퇴근길에 받은 엔돌핀 문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주 5일째 회사 생활에서 주말을 하루 남겨둔 목요일 밤. 일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오늘 하루가 이랬고 저랬다며 본물 터지는 수다를 떨고 난 뒤 역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고 있을 때 날아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화이팅. 신기한 건 같은 말을 들어도 매번 뿌듯하고 매번 기쁘다는 사실이다. 내일의 에너지가 되는 사랑스러운 목요일 밤의 문자 메시지. 좋은 친구이자 동료와 함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나는 참 감사한다.
힘든 일도 재밌는 일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덜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금요일 저녁 퇴근길, 우리 수고했어요, 번개 모임. 토요일보다 더 좋은 해방감 느낌의 금요일 밤.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 저기 우리 저녁 먹고 갈래요? 제안을 한다. 그럴까요? 뭐 먹을 건데? 이 시점에는 홍대의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라 자칭하는 내가 나선다. 출퇴근길에 눈여겨본 독특한 이름의 외관이 예쁜 술집으로 사람들을 안내해서 달콤한 막걸리가 담긴 술잔을 앞에 두고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스타, 어릴 적에 좋아했던 불량식품과 만화, 전라북도 전주의 사투리 광자 등 시시콜콜하고 유쾌한 대화를 열심히 나누다 보면 어느새 두 볼에는 붉은 꽃이 피어있다.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오는 몽롱한 금요일 밤. 토요일의 여유만만 브런치. 지치고 방전된 한 주를 보낸 후 마침내 황금 주말이 왔다. 토요일 오후 나의 활력소 친구들과 브런치 약속을 잡았다. 느긋한 식사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로 심리치료를 받은 듯 마음이 편안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 하나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마음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소중함을 느끼는 소수정의 알곡 같은 친구들과 서로의 어깨를 도닥이고 진심을 나누며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다. 온전히 나를 위한 일요일. 일요일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스스로 정했다. 교회에서 돌아와 카메라를 챙겨서 동네 산책에 나섰다. 캐치볼을 하는 소년, 집 앞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 내 카메라를 보고서는 헤이 하면서 긴 손가락으로 V를 그려 보이는 외국인. 뭐 찍어요? 동네에 찍을 게 뭐 있나? 하면서 말을 건네는 아저씨. 열심히 옥상을 뛰어다니는 싱크. 푸근한 공기가 내 마음의 사진보다 선명하게 담겼다. 산책 후의 일요일 밤. 개그 콘서트가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주말이 끝났구나 싶어서 왠지 우울해지지만 주말은 또 온다고 위로하며 입꼬리를 잔뜩 올려 미소 짓고 베개를 톡톡 쳐서 모양새를 바로잡고 나서 이불을 가슴까지 올리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면서 잠을 청한다. 일탈도 때로는 정답이 된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기분이던 날,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던 끈이 한쪽이 풀려버렸다. 그동안 팽팽한 줄 한가운데 서 있던 나는 그 긴장감만큼 예민해져 있었지만 끈이 풀리자마자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의 주인공들처럼 알지 못하는 무엇을 기다린다. 내일을 잘 살아갈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쫓기듯 살았던 하루를 내려놓고 순위권에서 멀어진 마라톤 선수처럼 레인 밖에서 숨을 고른다. 포기는 싫다. 메달을 따지는 못하더라도 꼭 완주는 하고 싶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조금 느슨하게 풀려있는 지금, 그 숨고르기 안에서 나를 제대로 보고 있다. (6월의) 능소와. 교회에서 나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셔서 우산 챙기는 걸 잊었다.
교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는 엉뚱한 정류장에서 내려버렸다. 택시는 안 잡히고 그 흔한 편의점도 없어서 우산을 사지 못하고 30분을 꼬박 비를 맞으며 집까지 걸어왔다. 평소에 잘 신지 않던 하이힐을 신고 터벅터벅 신발을 벗어들고는 맨발로 걷고 싶은 지경이었다.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내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내 눈앞에 있던 능소화는 비를 맞고 있었지만 보란듯이 우아한 자태로 예쁘게 얼굴을 들고 있었다. 발이 아프고 비에 흠뻑 젖어서 몰골이 많이 아니어도 그 모습을 바라보니 슬프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능소화처럼 당당하게 집까지 걸어갔다. 달라지는 내 모습.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면서 옹졸하게 뒤끝이 있다. 네가 내 뒤통수를 쳤다고 해도 내가 널 좋아하니까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 소중했던 너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가식적인 너라고 느껴져 견딜 수가 없더라. 사실 너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너에게 나도 예전 같지 않고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거야. 이런 관계가 괴롭고 싫어서 자꾸만 피하게 돼.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진심이 아니어도 진심인 척 해야겠지. 너와 마주할 때마다 내 관심 밖으로 네가 점점 멀어져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 그런데 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조차 싫은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와버렸어. 연인 사이가 아끼던 친구 사이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달라져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98% 크레파스 맛 카카오를 먹는 것보다 더 씁쓸하다. 스물아홉과 30 사이 엉뚱하지만 그것이 나다운 그녀가 웃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마찰과 접촉으로 자연스레 새까매진 팔꿈치 보호대를 한 사람의 뒷모습에 실망해서 그에게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돌린 철없던 시절의 기억이 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면 무척이나 이기적인 생각과 짧은 판단으로 겉모습과 결과만 보고 상대방에 대한 끈을 놓는 후회의 시간이 앞으로는 줄어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닷새 이상,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바로 옆자리에서 보내는 동료자, 친구가 있다. 같은 팀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나이에 같은 직급인 그녀와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전에도 다른 직장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한 적이 있다. 간혹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본의 아니게 공유하게 된다. 눈과 입과 마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 손이 떨릴 만큼 화를 참는 모습, 슬픔이 차올라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하품하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밥 먹는 모습과 커피 마시는 모습, 사람들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모습,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무언가를 응시하는 모습. 그리고 첫 만남의 조심스럽지만 상냥했던 시간, 서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던 시간, 너무 편해져서 오해의 늪에 빠졌던 시간, 조금은 미워했던 시간, 다시 화해하고 서로를 안아주던 시간이 지났다. 내가 더, 나만, 내가 더. 샵 표시를 하나씩 더해가며 이상한 선율을 타다가 불편할 수 있는 진심이 담긴 8옥타브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단단한 관계가 되었다. 지금은 반음씩 내려서 편안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화음까지 넣어서 합창을 하는 중이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녀의 축 처진 어깨에 마징가 Z 모양의 힘이 나는 V마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매지네이션. 주렁주렁 열린 호박을 보며 헬로윈 데이를 상상합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대관람차. 꼭 둘 이상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해서 언젠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능동길을 산책하며 여름 내 조용히 잠들어 있던 초록 자전거가 생각났습니다. 10월에는 녀석에게 광합성을 듬뿍 시켜주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가을에는 혼자 거니는 산책보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긴 머리가 청순한 아가씨도 좋고 검정 뿔테 안경이 잘 어울리는 총각도 좋고 나의 옹알거림까지 알아듣는 다정한 친구도 좋습니다. 오후 4시 평소보다 조금 더 평온한 동네를 한가로이 거니는 일은 나를 몽상가로 만듭니다. 완벽한 타르트만큼 당신을 인정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타르트를 맛볼 수 있는 카페 아벡누. 아벡누의 완벽한 타르트만큼이나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정한다는 건 100%의 나를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1%의 사람들을 뜻한다. 얼굴을 못 본 지 1년이 넘어도 간혹 전하는 안부를 통해서 나약한 나를 이야기하고 유년 시절의 추억까지 꺼내놓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수영복만 제대로 갖춰 입고 어린이 풀장에서 바닥에 손을 짚고 수영하는 척 기어다닌 이야기라던가 어릴 적 심부름으로 두부를 사가지고 오며 봉지를 뱅뱅 돌리다가 손에서 놓쳐서 철퍼덕 퍼진 순두부를 만들어 와서 엄마에게 엄청 맞은 이야기라던가 허세 따위는 벌써 접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하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신기한 관계. 요즘은 내 나름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타인의 말에 귀와 마음을 열고 듣는 연습을 하고 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분명 배울 점이 있을 테니 그 장점들을 내 것으로 만들자는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책이 손에 들려있지 않아도 카페라는 공간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아, 늦은 밤이지만 방 안 가득 봄바람을 닮은 음악을 틀어놓고
방바닥에 누워서 발가락만 까딱거리고 싶다. 당신의 자리.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일은 어느 순간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섭섭함의 자리가 커져서 아끼고 사랑하던 원래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항상 그 단계를 건너뛰거나 무시해버려서 결국 자신을 고민의 틀 속에 가두고 마는 게 문제다. 기억에서 지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만큼 큰 감정 낭비도 없는 것 같다. 어느 날 그가 내게 한계는 스스로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왜 틀 안에 갇혀서 자존감을 찾지 못하느냐고 조언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자신에게 각오와 결심을 던지기보다는 또다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가져와서 마음속은 폭풍 전야가 된다. 모든 결과는 나의 생각과 판단, 행동에 의해서 생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이 던지는 말 때문에, 내가 쏟아내었던 말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 보통은 주중에 가고 싶은 장소를 표시해 두었다가 주말에 코스를 짜서 나가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칼바람까지 쌩쌩 부는 날에는 무조건 집에서 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조언했다. 그 조언을 냉큼 받아들인 건 이상하게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때마다 더운 건 참을 수 있어도 추운 건 견디기 힘들고 감기에 한 번 걸리면 지독하게 알아눕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날에는 밀린 다이어리를 정리하거나 오후까지 이불 속에 누워서 넷북이나 아이폰으로 웹서핑을 하거나 벌떡 일어나 찬장을 뒤져 남은 원두를 갈아서 정성스럽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신다. 드리퍼에 물을 부을 때 커피 거품이 풍성하게 부풀면 내 꿈도 함께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싱크에 입안에 사료를 하나씩 넣어주면서 맛있어? 하고 귀찮게 물어보기도 하고 점심으로는 엄마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불 빨래를 한다. 심심한 듯 보이지만 심심하지 않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방 안에 누워서 따뜻하고 화창한 날에 거닐고 싶은 곳을 계획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그들과의 약속 시간을 정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 복잡해진 마음을 정리하고 싶으면 책장을 정리하거나 책상 위에 소품의 위치를 바꾸거나 옷장의 옷들을 몽땅 꺼내서 정리한다. 깨끗하고 새로워진 분위기만큼 기분이 한결 상큼해지니까. 그리고 상큼해진 기분으로 가끔씩 가족들을 위한 오늘의 요리사 놀이에 심취해보는 것도 무척 재밌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